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46분 주말 스페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조금 특별한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제가 얼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스페셜하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이제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이제 물론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역시 주말에는 좀 스페셜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제가 스페셜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아무래도 컨텐츠를 좀 여러 주제들을 좀 길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좀 평일보다 덜하다라는 그 이유 하나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자 이런 이제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스페셜 그런 이제 타이틀을 붙였는데 제가 좀 어제 지인들을 좀 만났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토요일 날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고 찍는 영상이 제가 나름대로 내 실물보다 카메라가 잘 받는다, 잘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만난 사람들이 한 명이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물은 더 젊어 보이고 그렇지 않은데 유튜브에서 보이는 모습은 너무 아저씨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실물로 보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평가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래서 아저씨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좀 위축이 돼서 오늘은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니까 저희 사무실 이제 옆에 뭐 조금 바로 옆에 사무실은 아닌데 최근에 새로운 회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거기가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가는데 거기 사장님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눈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그분은 제가 봐도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이 훨씬 더 잘 나오더라고요. 실물은 얼굴도 굉장히 큰데 굉장히 작게 나오고 또 얼굴에 뭐 이것저것 화장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이신데. 그래서 굉장히 뽀얗게 그리고 입술도 빨갛게 이렇게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이제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는 어, 저는 그런 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주말에 아침에 가장 일찍 시작하는 것이 기도 그리고 나서 청소 그리고 나서 유튜브 찍는 거 이렇게 이제 주말의 루틴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오늘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깨달음이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들을 이루실 때에는 오히려 사람을 이렇게 많이 쓰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기드온한테 뭐 몇백 명, 몇천 명의 군사를 데려가지 말고 뭐 단 몇 명만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다윗 왕이 자기 군사가 뭐 100만 명, 130만 명이다 이렇게 만족스러워할 때 그때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를 의지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라. 그래서 숫자가 또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220명 정도에서 뭐 저도 특별하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혀 뭐 활동 같은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요즘 뭐 증시도 썩 좋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가 좋을 때 증시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도 뭐 그냥 특별하게 뭐 구독자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만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어쩌면은 지금처럼 많지 않은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몇십만 명이 있는 옆에 다른 뭐 엔터라든지 어떤
재미 위주로 하는 그런 대중성을 가지고 하는 아니 정치 이런 그 유튜버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200명 소수의 그 구독자지만 이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더 열심히 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가르쳐 드리고 그 나눌 수 있는 거는 나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저기 이제 오늘은요 제가 특별하게 다른 내용보다는 지금 가장 그 뭐 부럽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뭐 한국 이건 왜 이러냐 뭐 왜 이러냐 이런 거를 그 성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지금 그 화면에 보시면은 삼각형 모양이 다른 것처럼 이거는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미국 증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삼각형은 한국 증시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우선 오늘은 이 두 개의 증시를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평가를 해보면서 어쨌든 우리 한국 증시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그 미국 증시가 지금 아시지만 오늘도 또 최고치 경신했잖아요. 그렇죠? 최고치 경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고치가 그 삼형제 다우가 먼저 움직이면 그 S&P 500이 그리고 나서 나스닥까지도 최고치로 가는 그 방향성을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다우 S&P 500 최고치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이제 거의 최고치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국은 이렇게 최고치를 경신해 갈 거다 이런 부분들 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엔비디아는 어쨌든 그 지금 증시에 그리고 산업의 가장 중심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대표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가 무너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식 옵션 때문에 그 좌지우지되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AI의 중심 종목, 반도체의 중심 종목, 미국 증시의 중심 종목으로서 그 본질적인 방향성은 엔비디아가 최고가를 경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그 맥점을 116달러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렸었어요. 8월 달에요. 근데 이 엔비디아 역시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 이런 것은 역시 본질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지표. 그러니까 지표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말할 수 있는 지표가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예민하게 보는 지표가 경기 지표인데 일단 미국에서는 계속 물가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 PC도 발표가 되고 그리고 또 CPI도 발표가 되고 PPI도 발표가 되는데 물가 지표 지금 보시면은 2%대 안착이 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는 물가가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표 중에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 관련된 지표. 근데 8월 달에 이상하게 급락 장세가 나왔을 때 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물가가 또 조금 예를 들어서 중동 문제로 유가가 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은 물가가 좀 올라가니까 또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금리 인하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점들 때문에 막 주가가 8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그게 휘청거린 적이 있었지만 저는 그 본질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그런 시황들 물가라든지 고용 그거에 따라서 뭐 일희일비하는 그런 거는 잘못된 시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방향은 결국에 미국 증시는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는 쪽으로 간다. 근데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글로벌 증시는
뭐니 뭐니 해도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미국 증시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그 다우 S&P 500, 나스닥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와 어떤 지표와의 관계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을 한 부분들이 다 적중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시황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시장이 교란되고 이런 것들은 무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평가는 정확하게 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미국 증시를 잘 분석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미국 증시를 제대로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저는 11월 달에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11월 달 그 미국 FOMC에서 FOMC 그 미국 연준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전망 속에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그 어쨌든 고점을 높여 갈 거다. 그리고 미국 11월 달에 대선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저는 이제 그 시황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11월 달 이후 그리고 연말까지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미국 증시에 대한 그 저의 생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왜 한국은 이게 미국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증시에 대해서 그 저평가가 해소가 돼야 된다,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해소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막 짓누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왜 그런지 미국 부럽다, 한국 짜증난다 이런 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뭐 1차적으로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짓누르고 있는 거는 성장률이라고 봐야겠죠? 성장률이 가장 중요해요. 어쨌든 그 GDP하고 시가총액하고는 같이 그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성장률이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고성장은 아니고 저성장 국면이라는 거 그리고 인구 절벽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짓누르고 있는 거는 맞고 자, 그다음에 가장 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IPO가 너무 이렇게 쉽게 진입한다. 그 주식시장에 그 진입하는 새로운 공급하는 회사들이 너무 쉽게 진입을 하는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IPO에 대해서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지난주까지도 사실은 그 배경 중에 그 K뱅크, 카카오뱅크처럼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겠죠. 그 K뱅크 상장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적지 않은 블랙홀로 해서 수조 원에서 뭐 10조 단위 이상의 그 증시 자금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작용이 됐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별로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K뱅크 때문에 그렇게 일단 우리 주식들을 좀 팔아서 그 IPO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자금들이 그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국 증시를 좀 누르고 있었던 걸로 보는데 그 IPO가 그 문제가 되는데 또 역시나 그 10월 달에 슈퍼먼스라고 해가지고 그 IPO가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백종원 씨가 하는 그 회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대여급의 IPO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 K뱅크가 그 IPO를 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뭐 이제 뭐 상장하니 어쩌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수요 예측에서 좀 수요 예측이 그 흥행적으로 흘러가지 못하니까 IPO가 실패가 됐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이런 케이스가 나왔다라는 게 오히려 증시에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는 그 IPO가 철회가 됐으니까 그 K뱅크가 빨아들일 그 자금 그 효과도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IPO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 주가가 증시가 이렇게 좀 안 좋으니까 IPO가 흥행할 수가 없구나 이 관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IPO를 자꾸 이렇게 성공시킬 게 아니고 아 증시가 이렇게 안 좋으면 흥행에 실패하기 때문에 IPO가 성공적으로 될 수가 없구나. 이런 분위기, 이런 인식이 좀 확산이 되어야만 IPO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증시가 좀 부양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그 인식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저는 이번에 그 K뱅크의 그 IPO 철회가 그런 그 하나의 그 이벤트 사건이 될 수가 있다.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카카오뱅크가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지금 카카오뱅크가 뭐 10만 원대 지금 그런 이상에 있던 주가 근데 지금 2만 원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IPO에 참여했던 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K뱅크에 참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IPO 다른 회사의 IPO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내년에 또 대여급으로 그 LG CNS가 상장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LG CNS가 상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관련된 삼성 SD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살아나야만 그 LG CNS도 성공적인 흥행에 성공하는 상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나쁜 케이스이긴 한데 그 에코프로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에코프로가 나쁜 회사고 나쁜 주식인데 그 회사가 그 마지막 에코프로 머티리얼 그 막내까지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에코프로 주가가 잘 무너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그 마지막까지 다 상장시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IPO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관돼 있는 그 연관성이 큰 회사들의 주가가 이렇게 좀 그 유지가 되는 그게 있어야만 그 새로 IPO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증시가 코스피 2600도 지금 못 벗어 2600을 못 돌파하고 있는 그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 다시 2,500대로 떨어졌잖아요. 어제요.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역시 IPO도 성공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당국에서도 기업에서도 인식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그 인식의 그 변화를 통해서 주가의 부양에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경제가 돌아가려고 하면 이 증시 자금들이 기업으로 산업자본이니까요. 흘러 들어가고 이런 관계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게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증시가 좀 올라가야 될 필요가 크겠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그 K뱅크의 그 IPO 철회를 통해서 좀 깨달으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IPO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반도체 산업.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미국이 아직 최고치에서 가장 멀리 있는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그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인텔도 그랬고 이거 여기 지워졌네요. 반도체 다시. 인텔도 그랬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ASML도 또 막 주가 폭락하는 이런 일이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급등하는 일도 있었었고 엔비디아 급등하고 있고 근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서 다 같이 또 이렇게 그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영향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삼성전자 일단 제일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죠. 삼성전자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전반적인 그 확산이 아닌 그 반도체 중에서도 그 지금 그 ASML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처럼 오히려 지금 그 주가가 그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그 반도체 회사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큼은 아직 그 최고치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 증시가 지금 이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가 이렇게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봤을 때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그 본질적인 이런 그 산업적인 그 그다음 공급적인 그리고 성장률적인 이런 짓눌려지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저평가 상태인 거는 너무 맞다. 그러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그리고 물량 자체가 지금 매매 대금이 거의 지금 없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그 매매 대금이 거의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나올 물량도 없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나온 물량도 없는 상황이면은 언젠가는 마음만 먹으면은 띄울 수가 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이제 한 가지 조금 요즘 그 특색이 있는 현상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공개 매수가 이제 그 종목들이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가 상승 이런 게 하나의 그 수단으로 지금 그 공개 매수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공개 매수할 때 그 공개 매수 해주는 창구가 증권사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이 IPO를 자기들의 그 브로커리지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이 IPO 그 수익 IPO를 그 대행해가지고 그 증권사 돈을 벌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이 공개 매수를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그 공개 매수 창구가 돼가지고 그 수수료 같은 거를 그걸 이제 그 수익원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런 재미가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분위기가요 그 공개 매수 이런 거를 오히려 증권사에서 좀 더 활성화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전에 한국 증시가 저평가적인 요소도 있다고 했었었고, 그러면 그 저평가적인 요소 속에서 이런 공개 매수가 어떤 그 유행처럼 번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철저하게 저평가 상태에 있는 그런 회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뭐 공개 매수의 대상이 돼서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현상이 마치 이제 얼마 전에 고려아연 이런 종목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배경이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이 그 기존의 그 수익 플레이가 했던 그런 구조에서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양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주가 저평가 국면에서. 근데 그런 기회 요소들도 점차 확산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자, 미국 증시가 최고치 경신해 가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은 좋다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인 배경이 좋으니까 이게 한국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시간 문제다. 시간의 문제. 그게 이제 어쨌든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측면.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은 그 수익 플레이가 되는 그런 그 양상 자체가 조금 패턴 같은 것이 변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이 공개 매수라든지 솔리스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형태로 해서 주가가 좀 재료화가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한국 증시에 대해서 답답한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여기 포기하지 마시고 한국 증시를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주말 스페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필을 해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고요. 내일 일요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시 월요일날 다음 주에 증시와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